네, 국회운영위원회가 오전에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정개특위 내 원내 비교섭단체 몫을 확대해야 한다며 반발하게 됐는데요. 직격 토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운영위 문턱을 넘은 정개특위 구성안, 민주당이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이제 비교섭단체 이제 조국혁신당하고 진보당에서는 2명까지 좀 늘려달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여기서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이제 하는 정당 간에 상당히 이제 이해관계가 이제 첨예한 그런 이제 내용이어서 소수 그 비교섭단체 입장은 상당히 반발하기도 했는데 이 상황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 될까요? 저는 뭐 비교섭단체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미 합의를 했지만. 저는 뭐 국회 의석수가 국민이 준 어떤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 의석수에 맞게 배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한 명보다 더 늘어나야 되는. 뭐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의석수에 따르면 민주당이 10석인가 그렇고 국민의힘 6명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걸 한 명 차이로 줄여놨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좀 납득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의결이 된 상태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꾸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능한 소수 정당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구 획정안 같은 논의 같은 것도. 그래서 이게 거대 양당에 의해서 모든 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의 민의가 반영돼서 국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 구성된 의석수에 의해서 나누는 게 맞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미 이제 뭐 의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좀 소수야당들 입장에서는 뭐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가능한 한 소수야당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법사위하고 이제 본회의 절차가 남겨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이런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른바 비교섭단체 의견을 좀 더 충분히 이제 듣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어요. 네, 정개특위라는 것은 선거가 열릴 때 그 직전에 항상 있지 않습니까? 총선도 총선 직전에 뭐 90일 전인가요? 1년 전에 사실은 정개특위를 열어서 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국회 현실이 여러 가지 의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시한에 쫓겨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1년 전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지금 6개월 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정개특위를 열어서 인구 과밀이나 과소지역 이런 선거구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절차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의원, 시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고 구청장이라든가 시장 군수는 뭐 특별히 변화가 없을 텐데 구의원, 시의원은 인구 편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정개특위가 필요한데. 할 일이 많군요. 예, 정개특위라는 것은 결국은 선거의 룰이기 때문에 여당, 야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수당이 없습니다. 결국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뭐 6명이든 8명이든 의미가 없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반드시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통적으로 표결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한 석인데 2석으로 늘려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2석이나 3석이나 사실은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여당과 야당 그리고 소수정당이 다 합의하는 그런 것들이 선거법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여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수당 한 석을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도 저는 제1야당을 그 대신 한 석을 더 주고 그래서 제1야당의 역할을 좀 중시하는 그런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뭐 또 뭐 9대 8대 1 이 구도는 저는 정개특위로서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선거 룰, 선거구 획정을 다루는 정개특위가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국회 과방위가 어제 쿠팡 청문회를 열었는데 주요 증인들이 무더기로 안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인물이 김범석 의장인데 안 나왔고요. 또 최고 의사 결정권자도 아닌 임시 외국인 대표, 한국어도 잘 못하는 전혀 못하는 이런 분이 이제 답변석에 앉았는데 과방에서는 이제 김범석 의장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을 했고 앞으로 청문회를 추가적으로 여러 상임위가 같이 하는 연석 청문회도 하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그런 방침이거든요. 쿠팡의 태도를 보면 이 국면만 벗어나면
되겠다. 뭐 이런 심산인 것 같기도 한데 어제 그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도 너무너무 화가 났을 거예요. 쿠팡이 이렇게 못된 행동을 하고도 반성은커녕 어떻게든지 이걸 빠져나가려고만 하는, 뭐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식의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너무너무 저는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예. 임시로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저 외국인, 누가 봐도 이거는 김범석 의장이 본인이 회피하고 제가 좀 심한 표현일 수 있으면 도망가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전에 임명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외국인이 저기 나와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제 속기록 쓰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걸 영어로 얘기하고 번역하고 해석하고 이러면서 시간은 다 빼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또 업무에 대해서 잘 뭐 파악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동문서답도 하죠. 그런 게 많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김범석 의장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왜 이렇게 회피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실제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한국 쿠팡도 김범석 의장이 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의결권도 제일 많고. 그런 사람이 직접 나와서 발언하고 한국말로 해야죠. 예. 근데 돈 벌 때는 그렇게 좋아서 한국에서 여러 가지 돈을 벌어가지고 미국으로 다 가져가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는 뭐 회피하고 도망 다니고 오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 계속하고요. 예. 그다음에 연석해서 같이 하는 다른 뭐 상임위도 같이 하는 청문회도 하고, 예. 그리고 국정감사도 하고, 모든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어제 그 청문회에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제 업무 정지 문제도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물론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어서 빨리 진행되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국회, 정부 모두 다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쿠팡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고 처벌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 교수님, 어제 뭐 청문회 이렇게 보면은 뭐 여야가 뭐 거의 한 목소리로 질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글쎄 뭐 기업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김범석 대표가 뭐 미국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사업을 해서 지금 상당히 굴지의 회사로 키워놨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쿠팡의 모럴 해저드 그런 모습을 어제 봤고, 지금 이번 청문회 때문에 일주일 전에 미국인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지금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를 선임해서 청문회에 출석시켰다. 이런 것이 뭐 물론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의 창출이 근본적인 목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출신이지만 미국인으로서 김범석 대표가 사실은 부적절한 인사를 했고 부도덕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질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심한 우려와 책임 있는 보상 이런 걸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일주일짜리 저 한국 대표가 어떻게 책임 있는 구체성 있는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김범석 대표에 대한 질문에만 통역을 통해서, 그리고 영어로서 명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방어막을 쳤지, 구체적으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지금,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뭐 고의나 중대과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3%에서 10%로 상향을 하고, 과징금한도도 20억에서 50억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뭐 쿠팡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당히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법을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이미 개인정보가 노출된 그런 몇천만 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국회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소고입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법에는 소고입법이 이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뾰족한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소비자인 국민들이 이제 쿠팡에 대해서 불매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띌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사안은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 같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정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이제 업무 보고를 이제 쭉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슈들이 이제 불거져 나오고 있고, 또 사상 처음으로 이게 생중계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도 사실 또 뜨거운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감시받겠다는 뜻이다,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했고, 국정 운영을 친밀하고 소상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취지다, 이제 이런 그 설명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앞으로도 계속 생중계할 것 같죠? 그럼요. 예. 생중계 계속 할 거고요. 예. 이게 바로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예. 국민들이 대통령이 얼마나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업무에 제대로 잘 대응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예. 저런 기회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지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업무 보고하는 걸 실제로 생중계하는 경우는. 예. 그러니까 저걸 보면 날 것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실력이나 능력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국정 운영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건 예. 대체적으로 보면요. 모든 그 국가 기관들이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 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거. 회의록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도 뭐 어떤 기관들은 그것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발언하는 내용이 잘못된 발언이나 아니면 특정 어떤 인사를 지지하고 원하는 그런 발언을 하다가 만약에 들통날까봐 그것도 거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모든 걸 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건 국민들이 볼 때는 대단히 신선한 충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국정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 대통령이 이렇게 현안에서 다 꼼꼼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또 답변하는 정부 인사들 이런 분들이 잘 답변하는 분도 있지만 또 제대로 답변을 못한 부분을 보면서 아, 저 기관은 왜 저러지? 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면 저렇게 생중화되면 답변하는 사람도 질문하는 사람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겠어요? 네. 제가 그냥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옆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저거 하려고요. 밤에 잠도 못 주무신대요. 그거 검토해요. 왜냐면 예. 질문하고 답변 받고 하기 위해서 미리 공부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처별로.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국민의 감시를 받는 게 맞죠. 저걸 보면 국민들이 보고 아, 저게 제대로 되고 있구나. 국정 운영은 잘 운영되고 있구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이번에 그 생중계하는 것은 정부가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어떤 의사의 표현이고 예. 국민의 감시를 받겠다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그리고 저기에 와서 보고하는 분들도 네. 이게 생중계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겠죠. 또 답변 꼼꼼하게 준비하겠죠. 그냥 잠깐 시간 때우고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생중계 업무 보고는 대단히 잘한 아이디어고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신선한 충격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며칠 사이에 이제 불거졌던 이슈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네.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를 네, 주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냐? 누군가가 뭐 얘기했다면서 한 부분, 그렇죠. 네. 그다음에 탈모 치료 건보 적용 이런 부분들에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좀 공론화 과정으로 봐야 될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한테 검토해 보라고 지시할 수 있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검토가 가능하냐.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게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게 물론 명확하게 지시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이렇게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요? 예. 한번 논의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저는 이 두 문제 연명 치료 중단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건 존엄사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당사자의 결정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어떤 경우는 아마 이제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존엄사를 연명치료 하지 말고 존엄사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자식 돈 도르러서 그거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물론 이것도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건 아니고 그것도 검토해보라고 얘기한 거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저는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건강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비용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한 것이고 예. 이 그 탈모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정경 장관이 이것도 검토하겠다고 그랬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논의가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모든 탈모 환자나 아니면 탈모를 겪고 있는 분들한테 다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탈모라고 하는 게 요즘은요. 아까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젊은이들한테는 엄청난 고민거리입니다. 이거.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40대, 50대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 이제 연령대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보라고 얘기한 것이고 저는 단계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만 말씀을 드려보면 백내장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건 기본 렌즈는 적용이 돼요. 그러나 다초점 렌즈는 적용이 안 되고 이런 방식 이렇게 차별적으로 적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업무 보고 생중계. 예. 뭐 좋은 거죠. 네. 뭐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과 함께 소통한다는 것은 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것은 소통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하지 차라리 그러면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정치를 하기 때문에 네. 우리의 대통령, 대표, 국회의원, 지방의원, 구청장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맡기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뭐 공무원에 질타하는 모습 좋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그런 걸 보고 싶어 합니까? 우리가 뽑아놓은 선출로서 해놔서 뽑아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뭐 의회라든가 국회라든가 용산 대통령실이나 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최상의 알맹이만 우리한테 줘라. 그것이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런저런 것을 지적을 하고 지시도 하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그 밑에가 또 따라가고 국회가 따라가고 국회 야당이 만약에 그것을 견제할 수 있으면 그것을 막을 수 있지만 이것이 대통령의 지침은 곧 국회에서 입법화하라는 압력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을 하려면 내부적으로 하시고 내부적으로 해서 자격 없는 기관장이 있으면 인사조치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국민들 보는 앞에서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세요. 뭐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저보다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뭐 자꾸 다른 말 하시네. 자꾸 옆으로 샌다. 그런 것을 전 국민한테 이렇게 하면 인격적인 모멸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이 뽑아준 최고의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엄중한 언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토론할 때는 내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그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내부가 아주 뭐 어느 때보다 좀 시끄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수 정당이 망상 바이러스에 걸렸다 등의 발언을 한 이유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이제 권고한 거가 지금 뭐 최종 의결된 상태는 아니죠. 윤리에서 이제 의결 절차가 남아 있고요. 어제는 또 장동혁 대표가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당이 오히려 뒤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국민의힘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지난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부터 2번의 연속 탄핵을 당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대선 패배, 총선 패배, 그리고 이번 대선에도 패배, 패배 연속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107명, 106명밖에 되지 않는 이런 숫자로서 어떻게 뭐 국정을 운영하는데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난파선에 있는 정당일수록 내부적으로 사공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한쪽에서는 중도 외야를 확장하자, 한쪽에서는 진성당원끼리 똘똘 뭉치자.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이제 갈등의 이제 단초고 내부 총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쓰러져가는 집이고 쓰러져가는 난파선이 사공이 많아지기 때문에 의견이 많이 분출되고 서로 싸우는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상을 보면은 지금 뭐 김정일 전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지금 이제 했고 이것이 이제 윤리위원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이것이 이제 시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소위 말해서 친한계와 당내 주류가 서로 지금 삿바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수 정당의 가치와 지향점 이것은 결국은 이재명 정부를 겨냥하는 선명 야당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이런 문제는 정말 장동혁 대표 체제가 법적인 차원에서 당무 감사를 하던 윤리를 결정을 하던 그것은 어떤 외부적인 이런 압력에 굴하지 말고 일단 일사천리로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야당과 여당과 싸우는 것은 그 다음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은 지금 야당 상황 어떻게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원인이 뭐겠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체제를 계속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고 보여지는 거죠. 내부적으로 비판이 나오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전에 무슨 뭐 민주당 공격할 때 뭐 내부에서 비판하는 거 그거 목소리를 뭐 억압한다 이런 얘기 하더니 본인들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원권 2년 정지면요 거의 정치 인생을 끊는 거예요. 그 정도의 중징계를 아니 내부적으로 비판도 못해요?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가 하는 행동이나 아니면 윤어게인 하는 사람들과 손잡고 하는 행동이 잘못된 거 맞잖아요.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죠 대체?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저렇게 징계해버리면 누구하고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윤어게인 세력들하고만 정치하는 겁니까 대체? 저래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과연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 낼 수 있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본인이 갖고 있는 대표 자리 유지하려고 저렇게 한다고 개인적으로 보여지는데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좀 쓴소리 할 수 있죠. 그게 좀 심할 수도 있고요. 그럼 뭐 그 정도도 못 받아들인다고 하면 정당의 자율성은 있는 겁니까? 정당의 민주주의는 있어요? 그렇게 민주주의라는 말 앞세워가지고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고 이러면서 당내 민주주의는 대체 어디 갔습니까? 저게 무슨 당내 민주주의입니까? 비판 세력에 대해서도 끌어안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저는 쓴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저렇게 장도규 대표처럼 윤어게인 세력과만 함께 하겠다고 하는 저런 태도로 나가는 거 절대로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상황 또 어떻게 흘러갈지 또 연말에 상당히 또 관심사인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